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미손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2020호. 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표지가 굉장히 좀 색다른 것 같은데. 유통혁명. 수박이 왜 이러지? 폰에서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폰에서 뛰쳐나온 물류 트럭과 프레쉬 뭐 이렇게 돼 있네. 주스 고등어도 우리끼리 있네요. 보고 있네. 보여드려야죠. 네,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주고 지금 우리끼리 표지가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있네. 네, 어쨌든 저희가 그 유통혁명과 관련돼서 진짜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정말 변화가 너무 커서 이거를 한번 저희가 커버를 한번 아예 딱 다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 많은 기자들이 투입됐어요. 거기에 중국, 일본 이런 곳까지 생생하게 현장을 가서 내용을 이렇게 길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는 내용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또 좀 새로운 내용이 많죠. 네, 보통 이제 알리바바가 다 해먹는 거 아니야? 텐센트가 다 해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떠나서 하물며 허거집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하이디라오가 어떻게 그 기다리는 시간에 막 이렇게 구두 닦아주고 화장실에 휴지까지 갖다 준다. 네일 아트도 해주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럼 유통시장에서 어떤 그런 시사점이 있느냐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 주 기사에 참여한 만들었습니다. 영선 인턴 기자가 박영선 기자가 저희는 이번 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아이고. 박영선 기자님이 이번 지금 밑줄에다가 지금 번호까지 매겨서 왔어요. 본인이 지금 엄청 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저희 표지고요. 네. 사실 제가 일단 얼른 느끼기에는 네. 그냥 스마트폰으로 주문해서 배송받고 택배 받는 거는 똑같이 기쁘고 똑같이 설레고 변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물류가 핵심이라는 건가요? 내용이?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크게 체감하기는 힘든 게 좀 키오스크나 아니면은 무인 그것도 좀 편의점에 한정돼 있고 아니면 새벽 배송 이런 변화에 그치는데 이제 중국의 사례나 아니면 다른 미국 영국 사례를 보면 좀 거대하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류가 왜 중요해졌는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초점을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옛날에는 제조업체가 갑이었고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유통업체가 갑이었는데 이제 점점 물류업체가 갑이 되는 거죠. 물류업체로. 이제 왜냐면 온라인이랑 모바일 그런 구매가 워낙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물류업체가 중요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만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 독자를 위해서 유통업체하고 물류업체가 다른가요? 유통업체는 이제 물건을 유통해가지고 판매하는 주체라면은 물류업체는 왜 말을 해. 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지금? 네. 말 그대로 물류 뭐라고 설명해야죠? 왜? 로지스틱스. 아니 그거예요? 일단 배달과 이렇게 창고나 운송을 다 포함해서 물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물류가 이제 그 데이터로 이렇게 같이 동반 움직여지면서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의 그 창업주 마인 전 회장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데이터가 결국 이제 보물창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물류가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지금 현재 유통혁명의 다음 버전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류로 그래서 넘어간 유통 권력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유통업이 변신을 꾀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이제는 그냥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이제 갈 거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합쳐진 형태로만 이제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재미있는 게 허마셴성이 되게 그 대형 마트가 우리로 치면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건데 중국에 우리 그 노승욱 기자가 다녀왔어요. 허마셴성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이마트 같은 데 들어갔더니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장 보는 업체가 있대요. 어러머를 통해서 배달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홈마신정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앱으로 뭐 이거 사주세요, 뭐 저기 뭐야 그 채소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 걸 이제 다 자기가 대신 장까지 다 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배송을 해주더라. 어러머를 통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신 장을 봐준다. 네. 그 대신 장을 봐주는 이런 서비스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 나와가지고 단 4년 만에 그 거의 유니콘 기업이 된 회사도 있어요. 아 잠깐만, 쓱배송이랑 다른 건가요? 네, 쓱배송은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거고 이거는 장을 대신 봐주는 그 지역 기반에 장을 대신 봐주세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그 하는 거는 품목을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마트 직원, 그러니까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마트 직원에게 이제 장을 좀 대신 봐주세요 하면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그 마트에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걷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장 봐드리는 이 서비스가 이제 조금 더 그 인간적이고 좀 더 친화적이면서 그리고 또 직관적이잖아요. 대신 장을 봐주는 거니까. 저도 사실 이 사례를 들었을 때 그러면 굳이 온라인으로 어차피 주문하는 거니까 온라인 형태로만 남아있으면 되죠. 왜 굳이 직원을 고용해서 그 직원이 대신 장을 봐야 하지 싶었거든요. 근데 그 여기 험한신성 대표님이 그러니까 한번 와서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는 재방문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일단 방문을 하고 신선도가 어떤지 그런 걸 보고 신뢰를 얻는 걸 일단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방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은 이제 직원이 대신 구매를 해주는 거죠. 취재한 거 맞네 이번에. 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이게 온라인에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이게 보면 오프라인에서의 그 극진한 대접, 그러니까 서비스 이런 부분들과 온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아까 애초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허거집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이디라오 명동에도 본점 있잖아요. 하이디라오를 보니까 고객 구두도 닦아주고 네일 아트도 해주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화장실에 휴지도 대신 뽑아준다 그러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극단의 고객의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막 다 비대면으로 갈 때 오히려 대면으로 가자. 그러면서 뭐 주문은 이제 또 비대면을 하겠지만 그런 고객의 기다리는 시간에 그 짜증과 불만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해주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그 유통의 그러면 제 방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프라인이 온라인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차별점은 이런 고객 경험, 네. 고객 경험 차별화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둔다. 뭐 여기 말로는 뭐 가장 맛있는 허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뭐 만족할 만큼 극진한 서비스와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게 뭐 차별점이다. 뭐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뭐 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좀 줄이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세계는 유통혁명 중이라는 이 챕터로 넘어가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있나요? 뭐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마존고. 뭐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21년까지 3,000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존고가 이제 그 무인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앱으로 들어가면은 뭐 계산 뭐 바코드 찍을 필요도 하나도 없고 그냥 집어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다 결제가 나오면 내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무엇을 이제 구매했는지 다 카운팅이 되고 나가는 순간 다 결제가. 3,000개까지 만든다. 네. 이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도 쓸 수가 없을까? 있겠지. 뭐 다 정다운 기자 같은 사람은 항상 이제 이런 이제 틈새를 찾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좋게 말해서 비판 정신이 있다. 뭐 나쁘게 말하면 항상 이제 약점 본의 아닌 공짜 좋아하고. 그래서 약점과 허점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의 무력함입니다. 무력의 화신. 이렇습니다. 드론으로 자율주행차랑 드론은 이제 배송한다는 건 벌써 나온 이야기고, 근데 거의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한 1, 2년 내에 거의 이제 가시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뭐 일단 시험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버이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오카도가 엄청난 회사인 거 아시죠? 유통업체 그 식료품 업체인데 네. 오카도가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 이제 IT 그 로봇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물류 휴일화를 사실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 오카도.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케이스 스터디로도 조금 이따 쓰려 그러는데 영국 내 물류센터가 거의 뭐 다루는 게 4개밖에 안 되는데 5만여 가지 상품을 이렇게 다룬다고 하고 이게 다 이제 거의 뭐 자동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로 배송 비용을 17%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그 우리 명절 때 이런 데 보면 막 그 물류 창고 이런 데 이제 TV 뉴스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뭐 휴가철을 맞아 아니면 명절을 맞아 엄청난 물량이 계속 뭐 쏟아집니다. 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엄청 늘어납니다. 뭐 이런 자료들이 이제 뉴스들이 점점 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 그 비용을 이제 서비스로 아니면 가격이나 가격으로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격을 자, 그런데 다 좋은데. 근데 왜 다 세계 사례만 있느냐? 왜 우리나라 사례는 없느냐? 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례를 좀 이렇게 지켜봤어요. 봤는데, 자, 배민에서 지금 최근에 그 로봇 식당을 내놨죠. 메리고 키친이라고 해서 내놨는데, 자, 우리 기자가 또 가봤습니다. 네, 다녀와봤는데, 네, 어땠어요? 일단은 박영선 기자 갔다 왔죠. 네, 일단은 그 직원이랑 뭐 왜 주문을 위해서 직원이랑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QR 코드로 리딩을 하고 거기서 다 메뉴도 뭐 영상, 사진, 메뉴 설명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쉽게 주문을 할 수 있고 결제도 거기서 딱 끝내면은 대기 시간도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걸리는지 시간도 확인할 수 있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그런데 우리 이제 욕설은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아직 미래 식당이라고 하기에는 그 외의 것들은 다 직원을 불러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빈 접시가 뭐 추가로 필요하다 하면은 또 직원 불러야 하고. 그러니까 로봇은 결국에는 처음에 주문한 음식에 대한 그런 서빙 그리고 처음에 이제 플레이팅할 때 그 세팅하는 그런 물티슈 이런 것만 제공을 해주고. 재밌는 장난감이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만 이제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디테인먼트 요소 이런 기술을 앞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쇼룸으로도 활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는 디테일에서 굉장히 약하더라. 근데 이런 시도를 해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가운 의미가 소식인 있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욕설 박영선 선생님 말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물류의 새로운 그 단어로 온라인 AOALL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형 마트 3사도 지금 요새 주가로는 엄청 많이 밀리고 있어요. 롯데마트 뭐 그 이마트 이런 쪽에. 근데 주가는 밀리고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많이 지금 또 고도화하려고 하는 거죠. 뭐 자동 물류 그런 센터 같은 거 짓는 데도 많고 뭐 특히 또 새벽 배송이나 뭐 로켓 배송 뭐 그런 빠른 배송에도 엄청 총력을 가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욕설 박영선 선생님.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게 이제 아쉽죠. 아까 뭐 세계 사례의 경우에는 좀 혁신이라고 말할 것들이 많은데 그냥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냥 새벽 빠르게 배송하고. 그것도 엄청 큰 거예요. 사실 힘든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빠르게 배송하는 것도 없긴 한데 그냥 그런 게 전부인 거. 그러니까 좀 더 기발한 혁신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 그러니까 아까 그 배민의 이제 메리고 키친처럼 처음에는 우와 했는데 물티슈 하나 더 주세요 하면 안 가서 결국 사람 시켜야 되는 이런 이제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 새벽 배송도 결국은 사람이 고생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는 왜 QR코드가 그렇게까지 많이는 중국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을까 또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유선 인터넷망이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새롭게 또 그 무선 모바일 기술을 또 개발하는데 이제 하는 게 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애초에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유선 기반이 잘 돼 있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쉬웠던
했던 반면에 예. 우리는 이미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거기 또 새롭게 투자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의외로 최첨단 기술 도입 속도가 늦었다고도 생각해요. 네네네. 다른 얘기인데 옛날에 상하이에 이제 무슨 세계 식품 박람회를 참석한 네네.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중국 업체가 대다수겠지만 이제 한국관도 있고 한국 업체들이 몰려 있는 것도 있고 뭐 유럽의 업체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팜플렛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종이로 된 팜플렛을 나눠주는 업체가 거기에서 한국 업체밖에 없더라. 안타깝다. 그냥 QR 코드 위챗으로 된 이제 위챗으로 QR 코드 딱 찍으면 그 업체 이름이 쭈루루루루 나와야 되는데 네, 고객에게 업체 소개랑 자료가 탁탁탁 들어가야 전달이 되는데. 될 수 있게 그런 데를 이렇게 업체마다 부스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종이 나눠주고 그걸 이제 샘플 나눠주고 네, 다음 비판 정다운 선생님. 아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좀 어떻게 혁신이라는 거 좀 부족하지 않나. 부족하지 않았나.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그만큼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무조건 일단은 편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결핍이 있잖아요. 고객의 결핍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 아까 이제 그 허마신형도 대신 장봐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이 일단 먼저 눈으로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통혁명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이제 고객 만족인데 그거의 기본은 역시 그래도 고객이 믿을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이번 유통혁명에서도 그 큰 본질은 다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과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동화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숙지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조금 더 모바일의 이런 쪽으로 인프라를 좀 갖춰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자. 대한민국 유통혁명에 애써주시는 오늘도 지금 이 업계 시간도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갑자기 근데 왜 이런 갑자기 새말운동스럽게 끝나는 욕설만 하지 않는다. 굉장히 관제스럽게 끝나는 욕설만 하지 않는다. 어떤 비판 오늘 소개드린 내용 그 커버 스토리는요 되게 다양한 사례가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자세하게 네네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자세하게 소개돼 있어요. 2025 통해서 2000번에 2500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데 2000번에 2500을 왜 하는 거예요? 지역 서울 2000번에 2500번 통해서 정기 구독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구독. 이게 디테일이야. 디테일에서 약했네요. 그러면 주말이래. 한 주 잘 보내시고. 벌써 주말인가요? 너무 그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말?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너무 퇴근이 하고 싶어서.